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고향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인가요? 아니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인가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고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이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정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이다.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이라는 세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심성이다. 공간, 시간, 마음 중에서 비중이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살았던 장소와 오래 살았다는 긴 시간과 잊혀지지 않는 정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고향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거울,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살았다는 시간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각색으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살만하는 세상, 살만하는 인생,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매주 일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 박소연 노래, 사랑의 고향아. 실든 저 달 속에 고향이 빈겨울까 오늘도 둥근 달 쳐다보며 고향을 그려본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둥실 뜬 저 달 속에 고향이 비껴올까. 오늘도 둥근 달 쳐다보며 고향을 그려본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애타게 기다리는 가고픈 나의 고향, 추억의 고향아. 언제면 네 품에 돌아가랴, 사랑의 고향아. 마음의 고향 속에 동년이 보이는가. 진달래 꽃동산 그리워서 고향을 불러본다.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도라지 춤을 추던 그리운 나의 고향, 추억의 고향아. 세월이 갈수록 잊지 못할 사랑의 고향아. 그리운 나의 고향, 추억의 고향아. 세월이 갈수록 잊지 못할 사랑의 고향아. 네, 이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 사랑의 고향아. 박소연의 노래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KCNTV 한종방송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7년 4월에 발표된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성인 중 연간 47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4명 중 1명꼴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데 반해 그중 9.6%만의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용기를 내어 혹은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득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글 나눔 시간에는 독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동희 원장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 건강. 금천구 독산동 김동휘. 지금 너나 없이 건강에 대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육체가 병들면 자연히 정신마저 자극받고 산만해지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충분한 영양 보충, 적절한 운동, 넉넉한 휴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건강한 육체를 보존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는 더욱더 강인하고 명석하며 지혜로울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 과단성, 그리고 차분한 태도와 건전한 심리 상태 유지를 할 수 있으며 결코 건강한 육체를 떠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들어 정신질환 환자 또는 심신미약 환자들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수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방면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정신질환 가운데서 제일 치명적인 우환으로 되는 조울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울증이란 우울증보다 한 차원 높은 정신질환으로서 기분이 들뜨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과민한 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주변 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엄청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늘 날이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혹은 사회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잘 다니던 회사도 불시에 사직서를 내는가 하면 엄청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하루아침 사이에 원수가 되기도 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진짜 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변과 이웃에 시한폭탄처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문제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모 유명 배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세를 번연히 알면서도 무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무서워서 전문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은 명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네, 내 기억에는 아마도 8년 전 일로 생각됩니다. 나한테서 중지를 굽히지 못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조영옥이란 여자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네, 물론 이름은 가명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나한테서 치료의 단맛을 본 터라 나를 믿고 찾아온 것은 분명했고 잠깐 숨을 돌리더니 상황을 여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자에 갱년기 후유증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고 실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근본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를 의심하던 나머지 생각해낸 방법인데 글쎄 자기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성행위를 강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는 그로서는 저녁에 퇴근하고 샤워가 끝나기 바쁘게 한 번, 밤중에 자다가 한 번,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한 번씩을 강요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말을 빈다면 자기가 무슨 병강쇠도 아니고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냐며 너무 어이없어서 나를 너무 의심 말고 너도 그럼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네, 이 와이프의 생각이라면 남편이 나한테 힘을 다 빼면 나가서 어쩔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자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3층에 위치한 식당 가게에서 일하는데 쉴 때 창문가에 다가가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꾸만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미 드러난 증세에 맞춰 반달분 한약을 지어갔었는데 거의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혹시 약 먹고 조금 좋아졌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했었는데요. 번호가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뜻밖의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부증, 의처증은 과대망상증의 일환으로 상대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유방암 수술로 한쪽 유방을 제거받은 환자의 슬픈 우울증 사연. 가정부로 일하다 돈 분실 누명을 쓰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 아내의 심한 의부증 때문에 핸드폰 관리에 늘 금고관리처럼 신경 써야 한다는 고달픈 사연. 집에 돌아오면 방에 긴 머리카락이 있나부터 살핀다는 의부증 환자의 사연.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연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조울증 전조 증세로서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울증은 자살 위험이 우울증보다 높아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증세인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울증이나 조현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증 이 등에는 이상적인 완치 약물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잘 걸리듯 육체 건강과 심리 건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건강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심리 건강을 취하는데 수면의 질이 엄청 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시를 돌려야 할 바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생체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여러 가지 실수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홀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조울증까지 갈 수 있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조울증까지 갈 수 있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울증의 예방법이라면 정상적인 수면 유지, 규칙적인 생활, 영양가 높은 음식 섭취, 적당한 운동, 여행, 긍정적인 생각 갖기, 느슨한 심리 상태 유지, 취미생활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견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나는 늘 환자들께 부탁의 말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병은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아픈 곳은 보듬어주고 싸매주며 위로해줄 수 있는 밝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아픈 곳은 보듬어주고 싸매주며 위로해줄 수 있는 밝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금천구 덕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희 원장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심각한 병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가족과 주변인, 나아가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할 때 육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25%,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40%로 실태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네요. 네, 김동희 원장의 소망처럼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아픈 곳은 보듬어주고 싸매주며 위로해줄 수 있는 밝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